전시장 순회를 기록하는 미술 일지 영상입니다. 제가 원래 그 전시장 순회를 기록하는 이런 영상을 자주 올리겠다라고 예고편에서 밝혔는데 자주 올리지 못한 것 같아요. 이 앞에서 양주하고 파주 전시장을 올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는 양주하고 파주의 그 지역 전시장의 어떤 특성을 갖다 함께 다뤘죠. 이번에 올린 영상은 9월 달에 제가 다녀간 전시 4편인데 공통점을 생각을 해봤더니 하나가 있어요. 전부 다 같은 날 전시 오프닝을 해서 그 전시 오프닝을 다녀온 기록입니다. 종종 같으면 꽤 먼 곳을 다닐 때 자전거로 다 다녔을 텐데 제가 손이 낫질 않아서 일행의 차로 좀 편하게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곳이 인사동하고 삼청동하고 강 건너서 서초동하고 도곡동에 있는 전시장 4곳을 다녀왔습니다. 전시 오프닝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 작품을 처음 선보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 전시 관람보다 거기서 우연치 않게 아는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회합의 자리에 더 큰 비중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전시 오프닝은 전시 혹은 미술하고 관련된 사람이 아니면 거의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거든요. 앞으로 뒤에서 나오는 영상에서는 그 현장에서 만난 제가 아는 사람하고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생동감 있게 나올 거예요. 첫 번째 전시는 그 인사동에 있는 인사아트 센터에서 열린 그 존망전인데, 그 존망전이 뭐죠? 네, 존망은 인터넷 비속어 존망하다, 완전 망쳤다라는 뜻에 여러 가지 변형이 있더라고요. 봤더니 존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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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망. 그 중에 한 뜻이에요. 그럼 이 존망전의 그 의도가 뭘까? 여러 관객을 낚는 미끼로 던져진 용어 같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이 존망이란 뜻이 그 미대를 졸업한 사람들의 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어떤 일반적인 형편, 좀 존망한 형편을 풍자하기 위한 제목 같기도 했습니다. 그 작가한테 물어봤더니 미대 입시학원 동기들 3명이 14년 만에 만나가지고 만든 합동전시라고 해요. 그래서 세 작품 모두 어떤 공통점이 있지는 않아요. 그럼 저는 여기 왜 갔느냐? 이 출품 작가 중에 한 명이 저를 온라인상으로 제 블로그를 통해서 저를 알고 어서 연락을 해서 오프라인에서 만날 기회가 한 번 있었어요. 그래서 오프라인에서 만난 그 기회 때문에 이 전시장에 찾아가게 됐습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남은 되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좀 다뤄볼 법한 게 이제 이 전시장인데, 전시장이 인사아트 센터죠. 인사아트 센터가 어느 동네에 있죠? 인사동이죠. 인사동이 아닙니다. 관운동입니다. 인사동은 정확하게 말하면 인사동 그 사거리를 중심으로 그 종로 쪽 그 아래쪽이 인사동이고, 거기는 전시장이 실제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인사동 사거리를 중심으로 안국동 방향으로 위쪽이 실은 관운동이에요. 여기에 전시장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요 인사동, 관운동 외에 우리가 인사동이라고 통칭하는 그 지역에는 공평동이 있고, 견지동이 있고, 경운동이 있고, 낙원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운동하고 인사동이 합쳐진 요 지역에 전시장들이 많이 모여 있어서 여기를 그냥 통칭해서 인사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실제 전시장들은 관운동에도 있고 공평동에도 있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한테 인사동 그러면 어떤 특정 지명이라기보다도 미술, 한국 미술을 갖다 대표하는 어떤 동네라는 그런 인식이 더 강하게 각인이 돼 있죠. 근데 제가 주변에 자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한국 미술의 어떤 주류 무대가 인사동에서 떠난 지 최소 10년은 됐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 전후로 아주 중요한 그 미술 전시장들은 인사동에서 떠나서 삼청동으로 넘어갔거나 혹은 그 사간동으로 넘어갔거나 아니면 아예 문을 닫아버렸어요. 이렇게 미술 전시장의 어떤 그 지형 구도에 대한 이야기는 제 책 2007년도 파트에서 나옵니다. 다음 그 삼청동으로 넘어가서 본 전시가 있는데 그건 안준경의 개인전입니다. 이 동네도 정확하게 말하면 삼청동은 아니고요, 팔판동이 맞아요. 제가 이 동네 이름을 왜 이렇게 잘 기억하냐면 제가 태어난 그 본적지가 종로구 팔판동이거든요. 안준경의 전시는 그 회화 전시를 올해 5월달 전시 리뷰를 다룬 영상에서 한번 다룬 적이 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데려갔던 그 일행이 이 안준경 작가의 작업을 너무 좋아해서 이번 전시도 같이 데려간 겁니다. 왜냐면 이번 전시는 지난번에 회화전과는 달리 드로잉 전시거든요. 근데 드로잉은 어떤 성격이 있냐면 빨리 작업을 만들 수 있다는 그 성격 때문에 속기록의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기와 굉장히 가까워요. 그래서 이번에 안준경 그 개인전, 드로잉 개인전의 거의 모든 작품에 혹은 전부 그 연, 월, 일이 다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마치 일기처럼. 정확히 어떤 대상을 묘사했는지 좀 불분명한 어떤 대상들을 만들었고요. 어떤 무기체,
하고 유기체를 이렇게 결합시킨 제3의 대상을 제시하기도 했고, 3차원 대상을 분명히 묘사하기도 했는데 3차원 대상일 거 아니에요, 그 오브제가. 근데 그게 아주 평평한 면처럼 재현된 게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유사하지만 뭔가 살짝 변형된 듯한 어떤 대상을 나란히 벽에다 나열을 해서 그 그림들마다, 그림에 묘사된 대상들마다의 상호 연관성을 관객이 이게 궁리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전시장에 나갈 때 전시 제목을 봤어요. 그래서 변신이더라고요, 작품 전시 제목이. 저는 전시회 갈 때 전시 큰 타이틀이라 그 해설을 전혀 읽지 않고 전시를 보거든요. 이건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근데 좋은 점은 자기만의 그 작품을 볼 수 있는, 전시를 해독할 수 있는 그런 근육이 생긴다는 점이 장점이고요. 그렇다고 이 말이 곧 제멋대로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강북 전시를 다 보고 한강을 건너서 이제 강남으로 넘어갔는데, 지금 영상은 서울시청 교차로에서 플라자 호텔을 끼고 우회전해서 이제 3호 터널 지나서 이제 반포대교를 건너는 그런 과정이 이제 영상으로 나오고 있네요. 이날 간 곳은 예술의 전당 근처에 있는 어떤 전시장이에요. 근데 여긴 제가 어떻게 또 가게 됐냐면, 어떤 다른 전시 오프닝에서 이 갤러리를 갖다 운영하는, 도잉아트라는 갤러리를 운영하는 운영자 3명을 만났어요. 만나서 얘기를 나눠보니 운영자 3명 가운데 한 명이 제가 2005년도에 이화여대 특강을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특강을 들었던 이화여대 수강생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오프라인이 되게 중요합니다. 오프라인 만남이. 갤러리 이름, 도잉, 이 도잉아트의 도잉이 뭔가 하고 물어봤더니, 도레미파 할 때 그 도 있잖아요. 기본 의미인 그 도를 그 미술에 되게 환원시켜가지고 빗대서 만든 이름이라고 하더라고요. 격까지 얘기를 좀 하자면, 그 갤러리 방문자들은 되게 대동소이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근데 여기는 굉장히 힙하고 예쁜 여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운영자들한테 도대체 여기 방문자들이 누구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운영자 3명의 지인들이래요. 지인들의 일반적인 스타일이 다 이렇게 힙한가 봐요. 그래서 도잉아트 오프닝에는 자주 가야 되겠다고 마크했습니다. 일행이 전시를 다 본 다음에 작품을 어떻게 봤냐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이 작가가 호주 작가예요. 호주의 특색이 잘 보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세계화되고 국제화된 요 세상에서 미적 감수성도 요 세계화 때문에 균질화된 느낌이 있다. 그래서 영국 미술하고 미국 미술하고 한국 미술하고 미국 미술이 그 지역마다의 색깔을 전혀 안 갖고 있지는 않지만 대개 비슷한 작업들이 동시에 나온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히려 반면에 어떤 지역 특수성, 뭐 인도 미술, 뭐 한국 미술, 이런 특수성을 갖다 내세우는 미술이 오히려 더 전략적인 거다라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마르드 테오도르, 발음이 정확한지 모르겠다. 이 작가의 작업은 표현주의적인 어떤 붓질을 완성하고 강한 원색으로 이렇게 면을 만들고 그런 일러스트레이션풍 작업이 많았고, 어떤 쉬운 영어 문장을 갖다 집어넣어서 작품 구입자가 봤을 때 호감을 가질 만한 작업이었어요. 물론 제 취향은 아니었지만. 이날의 마지막 행선지는 도곡동이었습니다. 전시는 최현주 작가의 그 개인전이었습니다. 이분 전시를 제가 가게 된 이유는 부부가 전부 다 작가세요. 근데 이 부부 작가의 경기도 작업실을 제가 지난 8월 달인가 놀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전시 소식을 접했습니다. 이렇게 오프라인 만남이 되게 중요해요. 작가의 전공은 동양화고, 작품은 한 작가가 만들었다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좀 다채로운 스타일의 작업이 많이 있었고요. 제목, 그러니까 사랑, 여행, 그리고 사석에 관하여라는 서정적인 제목에서처럼 작가 개인의 내면을 기록하는 수단으로서의 미술의 면모를 볼 수 있는 그런 개인전이었어요. 제가 아까 이 영상에서 전시 오프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다라고 운을 떴죠. 전시 오프닝은 사람을 만나는 회합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마지막 행소지를 정한 김에 제가 알고 있는 미술 비전공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서 같이 만났어요. 왜냐면 미술 비전공자들은 미술 전시 오프닝의 어떤 그런 화기애애한 그런 분위기에 대한 선망하고 그런 로망이 있더라고요. 데려오게 되면 대부분 만족해요. 결론적으로 전시회 오프닝은 작가의 어떤 신작을 처음 보는 자리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도 자기가 알고 있던 여러 사람들을 우연히 만나는 그런 회합의 자리로서의 의미가 더 크다라는 거. 그리고 이런 기회는
미술 전공자들만 알고 있는 좀 희소한 자리라는 거. 또 다른 거는 지금 온라인이 지배하는 듯한 세상이지만 오프라인에서의 만남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 직접 만난 그 인연이 아주 나중에 어떤 중요한 기회로 되돌아오기도 한다라는 거.